어떻게 평범한 B2B 영업계획서 한 장이 이렇게 놀라운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평범한 전세버스 있잖아요. 이 안에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엄청난 시장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야기는 팬데믹이 터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부터 전세버스 산업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그냥 실어 나르는 걸로는 안 됐던 거죠. 이제는 안전하고 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모든 게 바뀐 시작점. 고객들의 기대치가 뭐랄까,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버스가 얼마나 빨리 가냐, 이것보다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버스 탐정 수사는 아주 특별한 무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충청권인데요. 근데 왜 하필 충청권이었을까요? 충청권 버스 시장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그 고객층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긴 정부 공무원들이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직원들이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고정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매일 써야 하는 소모품을 팔기에는 정말이지 완벽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관광시장이 아니죠. 매일매일 똑같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편안함, 더 높은 수준의 청결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만이라도 불편하면 다음날 바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까다롭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버스 회사들이 겉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골칫거리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데 있죠. 자, 여러분, 버스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95.3%.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거의 모든 기사님이 몸이 아픈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부산 버스 노동자 실태 조사를 보면 무려 67.6%가 그냥 아픈 걸 꾹 참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고 기사님들 힘드시겠다 하고 끝날 복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숙련된 기사님이 아파서 그만두고 병가를 내고, 이건 결국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영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숨겨진 문제는 바로 위생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깨끗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잖아요. 심지어 지자체에서 예고도 없이 차고지에 들이닥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요. 만약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기획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제품들을 방금 우리가 본 그 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재포장한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을 보세요. 이건 더 이상 그냥 푹신한 방석이 아닙니다. 기사님의 건강을 지켜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는 리스크 관리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 묻은 종이, 물티슈가 아니죠. 우리 버스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승객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말해주는 안심 마케팅 도구로 변신하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핵심 가치 제안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운전자의 건강은 회사의 안전 자산이고 차내 청결은 회사의 브랜드 얼굴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영업사원은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회사의 핵심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멋진 해결책을 어떻게 시장 전체에 팔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영리한 투트랙,
그러니까 양방향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 4단계 실행 계획 정말 정교합니다. 보세요. 위에서는 영향력 있는 버스 조합을 공략해서 한 번에 큰 계약을 따내고요.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동시에 아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운전기사님들께 샘플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우리 회사에도 이거 사달라고 해야겠다는 입소문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영진은 위에서 압박을 받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치고 올라오고 그야말로 완벽한 샌드위치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사장님, 버스 한 대에 2만 원짜리 방석 하나만 투자하시면요. 기사님 하루 병관할 때 드는 대체 기사 비용 15만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투자 대비 효과, ROI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걸 마다하겠어요?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버스 탐정의 사건 일지를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건 비단 버스 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고객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 어쩌면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 숨겨진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히 제품, 그러니까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확실한 치료제를 제안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는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문제와 말 못할 고통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번 잘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100만 불짜리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